청정지역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동산 규제에서 나오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관련지구나 투기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티 익스플로러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의정부 고산지구의 이제 집값에 입각한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집값, 돈과 관련돼 있는 건 좀 많이 예민한 부분이죠. 저는 이제 점쟁이는 아닙니다, 절대. 그냥 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집값이 오를 거다 아니면 내릴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 전에 철저히 저의 의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 점은 인지해 두시고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저의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의정부 고산지구는 청정지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자연적인 환경도 괜찮지만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표현은 부동산 규제에서 나오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관련지구나 투기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액수냐면요, 30평대 아파트를 고산지구 일대에서는 한 3억 중반대, 3억 5천대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70%라고 하죠. 그럼 2억 4천 정도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대출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자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집을 빌리는 것보다 아직까지도 일단 어떻게든 사서 좀 보자 이러는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대출을 좀 많이 받더라도 난 집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고산지구 생각보다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 이제 집값이 오를까 안 오를까 이제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집값이 그렇게 오를 요소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떨어질 요소도 많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동안 이 가격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제가 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의정부 고산지구,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금까지의 영상에서는 고산지구의 장점들을 많이 언급했지만 그냥 다른 택지지구나 신도시들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봐도 서울이나 이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 의정부 하면은 알아도 고산지구라고 하면은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저는. 안 알려졌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안 오른다는 아쉬움만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 정부가 움직이는 방향을 봤을 때 인기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특징이 뭐죠? 그곳에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이렇게 규제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이런 걸로 말이죠. 그러면 이제 대출 제한이 또 걸리기 시작해요. 그럼 현실적으로 집을 구하기가 또 어렵게 되죠, 해당 동네에. 그런데 의정부는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으로 영향을 받을 일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시면은 이제 수용성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수원, 용인, 성남. 부동산 규제 때문에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이 수원, 용인, 성남이 집값이 올라와 버리는 일이 일어났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때 의정부가 그렇게 풍선 효과라고 해서라도 집값이 오르려면은 노원, 강북, 도봉구 이 정도가 규제에 걸려야 의정부 정도가 이 풍선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좋다고만 볼 수가 없죠. 아무 이유 없이 집이 올라버리는 꼴이 되니까요. 제가 이제 고산지구 영상을 무려 이제 8개째 만들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은 제가 언급해드린 매력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이 주변에 일자리들도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도로 여건도 괜찮고, 그리고 현재 점점 이제 과거의 모습을 탈바꿈하는 단계의 의정부다, 이런 말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안 보신 분들은 제 채널에서 찾아보시면은 또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매력 포인트가, 그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 좀 아셨을 정도로 이 매력 포인트들이 그렇게 부각되어 있진 않아요. 뉴스를 봐도 솔직히 알기 어렵고 직접 몇 번 가봐야지만 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이유로 고산지구는 타 동네보다 이제 컴퓨터로 정보를 찾을 때 조금 더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언급해드린 매력 포인트, 자, 숨겨져 있는 매력 포인트를 생각하면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30평대 아파트 3억 5천 정도에 살 수 있다고 봤을 때 실거주를 하신다 그러면은 가성비 있게 산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집값이 오르기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 오랫동안 미분양의 그 아픔도 꽤 길었던 동네가 의정부기도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북부가 상대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동네가 경기 남부에 비하면 조금 적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향후에 통일이라도 되면은 북부 쪽이 훨씬 더 매력을 갖추기 시작하겠죠. 근데 또 아쉽게도 북한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가까이 있다 보니까 군부대도 많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산지구 가까이에 사실 교도소가 있는 것도 사는데 좋은 요소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군부대들도 많이 이전을 했고 고산지구 인근의 상공역 보충대도 이제 없어졌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칙칙한 모습들을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아실 거예요. 경기 남부에 비해서 경기 북부가 좀 발전 속도가 느린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발전 속도가 늦는 만큼 남쪽에서 겪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이 북쪽에서는 재정비가 들어갈 때 상대적으로 좀 하자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쪽에 비하면 인구도 많이 없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좀 적은 편에 속하고요. 요즘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경부고속도로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얼마나 길이 막히는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인근 지역이 규제가 걸려서 풍선 효과가 난다 그러면은 솔직히 집값이 순간적으로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왜 그러냐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갑자기 집값이 좀 올라버리는 집들의 특징이 그렇게 비싼 집들이 아니에요. 중저가 해당하는 집들을 일단 사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순간적으로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인프라에 입각해서 집이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바라기에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부 영상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